자, 우리 저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프린트 좀 잘 풀었나 모르겠네요. 안 풀었는데. 어떡하죠? 할 거에 하면 되죠. 그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웠죠? 어때? 그죠? 뭐야? 필터. 지 같은 거 하고. 되게 없네. 자, 여기에 사인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죠? 사인은 좌표로 정의했는데 r분의 y가 됐었고 네. 코사인은 뭐였죠? r분의 x. 탄젠트는 어떻게 됐죠? X분의 Y. x분의 y. 특히 얘를 어디서 도였냐면 우리가 원 원에서. 위에서 도였는데 그 이유는 뭐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지름. r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함수를 좌표평면에서 정의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열심히 배웠던 직각삼각형과는 이제 조금 멀리 떨어지게 되는 슬픈 현실이 발생했었고, 특히 여기서 r은 음수가 없어요. 하지만 x랑 y 좌표는 음수가 가능하죠. 당연하겠지만 좌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사분면에서 양수냐 그래서 외울 때 얼싸 안고. 않고 탕코라고 해서 여기는 다 플러스,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다. 그게 왜 중요했냐면 마지막에 배웠던 또 뭐를 배웠죠? 이거를 매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좌표를 찾아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귀찮기 때문에, 어렵기보다 좀 귀찮죠? 우리가 이런 거 요거 배웠죠? 요게 1이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걸 알게 되면 사인, 코사인 중에서 한 개만 알더라도 나머지를 다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일단. 있다. 굳이 우리가 이거를 좌표를 안 구해도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던 게 또 저번 시간이었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이 삼각함수 정의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아야 되겠고, 특히 좌표를 주면 다 준 거였지만 뭐 줬을 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각. 각을 줬을 때. 각에다 이제 호도법으로 줬을 때 구할 수 있는 거를 다 연습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어디 가서 방학 때 삼각함수 들었는데 너 뭐 배웠니? 그러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잊어버렸어도 선생님 저는 삼각함수의 정의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까먹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됐던 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이겠고, 또 요걸 배우면서 이상한 계산하는 문제들이 꽤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었죠. 그게 저번 시간에 필수 예제 몇 번이었냐면 몇 번이었죠? 8번, 9번이 됐었죠.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8번, 9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다. 여기까지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각에 대한 정의, 호도법,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까지 배웠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그래프도 안 그렸잖아.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이제 준비 단계, 워밍업 단계였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0번으로 넘어가면,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뭐가 나왔다? 2분의 1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아무것도 써있진 않지만 항상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얘예요. 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인과 코사인을 만약에 치환했다고 봅시다. 이런 거야. 치환했다 보면 얘가 A고 얘 B로 치환했어. 그러면 A 더하기 B가 2분의 1인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무조건 1인 거야. 이게 뭐로 연결될 것 같은 강력한 느낌과 그 느낌이 막 오고 있지 않나요? 곱셈공식 변형과 연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 왜냐면 덧셈 주고 제곱하는 것 주면 곱하기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써요.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또 누구랑 연결된다? 곱셈공식이랑 또 연결이 되더라. 죽지 않는 곱셈공식.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양변을 이제 제곱하죠.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해서 2배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내가 이제 나중에 기니까
사인은 S만 쓰고 코사인은 C만 쓸 수도 있어요. 귀찮아가지고. 네. 근데 귀찮아서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SC는 뭐가 나온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 되겠고 SC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다. 이게 사인 코사인 곱한 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번이에요. 자, 2번은 뭐 구하는 문제냐면 S 빼기 C를 구하는 건데 사인 빼기 코사인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 곱셈공식 변형 알겠죠? 이거는 S 플러스 C의 제곱에서 못 빼는 거랑 같죠? 4. 4SC 빼는 거 똑같잖아. 곱셈공식 변형이라서. 근데 이제 얘가 지금 뭐라고 줬냐면 2분의 1이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인데 여기 마이너스 8분의 3 구해놨잖아. 그럼 4분의 1에서 곱하면 플러스 2분의 3이 되면서 4분의 7이 나오니까. 얘는 뭐가 나오는 거죠? 뿔마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몇 사분면 각이라고 세타를 줬냐면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라고 줬냐면 4사분면 각이라고 줬어요. 그 얘기는 사인은 4사분면에서 뭐죠? 마이너스고요. 코사인은 4사분면에서 뭐죠? 플러스니까 빼게 되면 양수다 음수다? 음수. 음수다. 그러니까 음수를 찾으면 돼. 그럼 S 빼기 C는 뿔마 루트 중에서 마이너스 루트가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4사분면 각이었기 때문에 얘가 음수를 지금 찾은 겁니다. 그래서 몇 사분면 각인지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 부호를 결정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제곱이에요. 한 번에서 뭐 구했죠? S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이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 S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SC 가로치가 S 플러스 C 아닙니까? 이거 곱셈공식 변형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다시 조금 시작할게요. 나요. 이거 대입하면 되죠. S 플러스 C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 SC는 마이너스 8분의 3 S 플러스 C는 다시 2분의 1 계산하면 됩니다. 그냥 대놓고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2분의 1 세제곱하면 8분의 1 마마니까 플러스 바꿔주시고요. 16분의 9가 되겠죠. 답은 16분의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냥 곱셈공식 변형이랑 그냥 같이 놀아요, 계속. 마지막은 또 이제 몇 제곱 갔어? 4제곱 갔죠? 인수분해 좀 해줘야 되나? 4제곱 갔는데. 그래서 4번은 S 4제곱, C 4제곱이니까 S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S제곱 마이너스 C제곱 되는데, 이건 몇이죠? 무조건 몇이죠, 이거는? 1. 1이잖아. 얘만 구하면 되죠.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잖아. 뭐로 되죠? S 플러스 C, S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근데 얘 줬잖아, 문제에서. 2분의 1이 줬고, 아까 얘 구해놓지 않았냐? 제 2번에서 뭐로 구해놨느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 얘 구해놨잖아요, 2번에서. 맞아요. 갖다 쓰면 되겠죠.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이 되겠다. 뭐 이런 약간 곱셈공식 변형이랑 같이 노는 문제. 그래서 얘도 나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한테 나타난 거죠? 맞아라! 주는 문제. 전혀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공부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공식을 안 해왔다면 외우시면 되겠어요.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기 때문에 얘 틀리면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니까 그래프 전까지인 경우도 있고 그래프가 조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아직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현재 진행형이야.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뭐 풀어볼래요? 10-1번에 1번과 2번만 빠르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저기 윤현 오늘 왜 죽어있었어? 어? 시간 때 왜 죽었습니까? 부활했어야지. 10-1번이요? 예스. 4개 다 해요? 2개만 하세요. 1번, 2번. 3, 4번은 나중에 집에 가서 심심할 때 풀면 되잖아. 이렇게. 곱셈공식 변형색이어서 사실은 이게 약간 좀 심심해요. 선생님이 왜 XC로 나타내는지는 하다 보면 너무 귀찮아요.
아씨, 저희 이게- 알것 같아요. 머리 잘 것 같지? 뭘 계속 쓰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 쓰는 게 귀찮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SC로 쓰는 이유가 있다. 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다. 우리 하율이 제주도 갔다 오다 뭐 선물 좀 사오나? 감귤 초콜릿. 감귤 초콜릿. 어떻게 하율이한테 영상 편지라도 하나 써야 되나? 감귤 초콜릿 사오너라 이렇게요. 그래. 감귤 초콜릿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단다, 하율아. 그러면서 이제 사고 끊는 거 아니에요? 보기나 할까? 봐야지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볼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죠? 하율이가 저 봐야 아직이에요. 아직이죠?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문제는 쓸 수 있잖아요. 일단. 쓸 수 있어요. S 빼기 C가 3분의 1이고 디폴트 값으로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다. 디폴트 값으로 항상. 1번은 SC를 구하시오. 2번은 S 플러스 C를 구하시오. 아 얼추 맞는 것 같아요. 1, 4분면이니까 5 플러스네? 1, 4분면은 뭐 5 플러스니까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요거는 얘 제곱하면 나오죠? 네.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S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SC가 9분의 1인데 얘가 1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SC가 마이너스 9분의 8이 되겠고 SC는 9분의 4. 9분의 4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S 플러스 C의 제곱은 S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4SC인가요? 그래서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더하기 4배에다가 이거 구한 거 9분의 4 9분의 17인가? 이건 어때 플러스니까 3분의 루트 17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네. 뭐 이건 그냥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연습만 하시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거고 시험 문제 앞단에서 나왔다면 단연코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S 11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또 2차 방정식이 또 나오죠. 아마 지수에서도 나왔을 거고, 로그에서도 나왔을 거고, 삼각함수 또 나와요. 얘들이 아주 생명력이 질겨요. 3, 4번 나와주는 센스. 그래서, 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두 근이 갑자기 사인과 코사인이다. S와 C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때 K가 구하는 건데, 누가 봐도 근과 계성, 이게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잖아요. 근과 계성에 쓰겠죠. 그럼 아까 문제랑 똑같아져요. 좀 심심한데. 그래서 여기서 S 플러스 C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 SC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K가 있는데, 여기 이제 자매품으로 누가 들어가는 거죠?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또 끝나는 거예요. 아까 문제랑 뭐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PS11번은 여기서 뭐만 쓰면 되는 문제냐면 근과 계산형만 쓰는 거야. 사실 뭐 야, 이거 뭐 우리 사실 이놈이 놈이지 사실 친구. 거의 별 차이 있나? 아직도 근과 계산계를 모른다. 심각해요. 이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외워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뭐 얘를 제곱하겠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S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SC가 뭐가 되는 거야? 16분의 1인데 얘가 1이고 얘가 SC가 4분의 K니까 2 곱하면 2분의 K가 되겠죠. 쉽다 쉬워. 그래서 2분의 K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6분의 15가 되겠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5가 K가 나온다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2차 방정식이랑 섞어놨는데 사실 뭐 섞어놓은 건지 아닌지 뭐 하여튼 뭐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는 진짜 그놈이 그놈이다가 맞는 얘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나요. 안타깝지만 이제 삼각함수와의 관계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사실은 삼각함수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았을 때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뒤에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자매품 같은 거야 그냥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중요한 거. 그걸 제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돼.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그래프만 잘 그려도 삼각함수 어디 가서 못 배웠다는 얘기 안 들어요. 어디 가서 못 배웠다는 얘기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들 프린트로 항상 그래프 그리는 걸 준다 안 준다? 준다. 100% 주죠. 왜냐면 그래프는 많이 그려보는 게 맞다예요. 뭐 다른 게 다 필요 없어. 많이 그려본 놈이 잘 그려요. 모르겠어요. 안 그려봤는데 잘 그리면 천재라고 볼게요, 제가. 일단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그릴 거냐? 이 삼각함수 그래프는 각도하고 사인 값 사이의 관계를, 그러니까 각도가 x축에 있는 거고 y축은 뭐가 되는 거야? 사인 값이 되면 사인 그래프인 거야. 각도가 x축이 되고 코사인 값이 되면 코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이제 많이 그리냐면 기본적으로 누구를 갖고 와서 그리냐면 잘 보세요. 단위원을 가지고 와서 그려요. 왜 단위원을 가지고 오냐? 그러면 R이 1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단위원을 이쁘게 그려볼게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위에 지금 좌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동경좌표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R은 다 몇으로 일정한 거죠? R은 다 네. 1로 일정한 거니까 사인 세타라고 한다고 치면 이게 R분의 Y인데 R이 1이기 때문에 얘가 Y랑 똑같아요. 사인 세타는 뭐다? Y좌표를 따라다니면 돼. 네. 원위에서 돌아야 돼, 당연했지만 원에서 도는 이유는 R을 뭐로 고정하기 위해서? 1로 고정하기 위해서. 그럼 잘 보세요. 내가 결론은 뭐냐면 그래프 그린다 이런 거야. 여기서부터 만약에 시작을 해. 그러면 이때는 각도가 몇 도가 되는 거야? 없는 거지. 근데 Y좌표도 몇이야? 0인 거지. 각도가 0일 때는 Y좌표도 0이니까 사인 값도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고 있나요, 지금? 얼추요. 자, 그래서 각도를 세타라고 놓으면 일단 여기 세타 축이라고 놓을게요. 나중에 x축 바꿀 거예요. 문자만 바꿀 거예요. 바꿀게. 잘 보세요.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뭐 엄청 어렵지 않아요. 잘 들으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잘 그리고 싶은 강력한 느낌인데 하나 쉽지 않다. 그래서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일 때는 y값도 0이니까 사인 값도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건 무슨 그래프예요? 사인 그래프. 아, 각도, 여기가 각도축이야? 네. 근데 만약에 각도가 조금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각도가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각도가 되겠지. 이 각도가 됐을 때, 요때 y값을 찾으면 그게 바로 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각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y좌표가 점점 어떻게 되죠? 쭉 늘어나요. 위로 커지잖아. 네.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가 분명히 각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인가 점점 커질 거란 말이야. 네네네. 그치? 왜냐면 여기에 따라서 y좌표가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 네. 여기 가면 이렇게 돌아가면 갈수록 좀 각도가 좀 커지고 있잖아. 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면 각도가 몇이 된 거죠? 90도. 그걸 이제 소도법 바꿔줘야 되잖아. 90 곱하기 2분의 파이가 되겠죠? 네.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y값이 뭐가 되죠? 1. 이때가 사인 값이 최대값이야. 왜냐면 y좌표가 제일 위에 있잖아 지금. 다시 줄어드네. 이제 줄 건데 그럼 봐봐. 여기서 똑같아. 점점점 증가할 거란 말이야 이게. 네. 어디까지 증가하냐면 어디까지 증가해? 1. 2분의 파이까지는 점점 증가하는 거야. 왜냐면 얘를 점점점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이 y값이 오 이렇게 증가해. 보이냐? 네. 보이지? 근데 이게 곡선만 이렇게 증가하는지 그걸 여기다 그려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벌써 꼴 보기 싫게 생겼어. 지금 요렇게 요 각도가 요 값이면 여기 찍히는 거고 요렇게 올라오면 여기 이 각도가 되면 이게 점이 찍히는 거고 이게 y값이 찍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됐을 때가 제일 커지고 근데 2분의 파이부터 이렇게 가면 y값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오면 파이잖아. 여기가 파이잖아. 여기가 2분의 파이였을 거고 여기가 이제 파이까지 도는 건데 이때 y값이 파이가 될 때 뭐가 돼? 0이 된다. 점점 감소하잖아. 그걸 그려주는 거야. 파이 때까지 점점 감소하는 거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파이가 되면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려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위원을 돌리면서 누구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야? y좌표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야. 왜냐면 사인 θ는 y였으니까. 그리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가면 슬픈 이야기지만 이제 음수로 들어가요. 왜냐면 점점점 감소하면서 0부터 어디까지 감소하죠? 마이너스 1까지. 이게 최소값이에요. 더 감소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2분의 3파이까지 가면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가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되죠. 음수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2분의 파이까지 가면 이렇게 증가해. 대박이다. 물결.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봐봐. 다시 여기로 왔어. 다시 돌잖아? 똑같은 거야. 반복되는 거야. 왜냐면 y값이 다시 시작되잖아. 근데 당연히 한 바퀴 돌았으니까 2파이가 넘어갔지. 2파이가 넘어가서 또 도는데 똑같은 모양이 또 나와. 계속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주기함수라 불러요.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이게 2파이마다 이게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계속.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돼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최대값이 몇일 때다? 이게 1이고 최소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함수를 보면은 항상 뭐부터 나와야 되냐면 정의역과 치역이 나와야 돼. 그래프를 보는 순간 x값은 뭐가지게 그게 정의역이야. 네. y값은 뭐가지게 그게 치역이야. 그럼 정의역은 누가 보더라도 실수 전체예요. 근데 y좌표는 딱 가질 수 있는 게 딱 한정적이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지죠? 마일부터 여기까지. 이게 치역인 거예요. 오케이. 뭐 너무 어렵나요? 미치도록 어려요? 지금 사인 그래프 그렸는데 단위원에서 누구만 쫓아다니면 된다? y만. 그때 우리가 보통 여기 우리 x축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세타 대신에 뭐로만 바꾸냐면 x로 바꿔요. 왜요? 우리 x, y 좌표 축 맨날 쓰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요게 y는 sin x 그래프가 되는 거야. sin θ 그래프가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왜 x로 바꿔요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다 똑같겠지만 x, y 좌표축 썼어요. 나는 다른 좌표축 썼다. 빨리 손 드세요. 없죠? 네. 이 x가 의미하는 게 뭐야? 각도를 의미하는 거야. 각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왜 θ에서 꼭 x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맨날 x, y 좌표축 썼으니까 바꾼 거야 그냥. 맨날 익숙하잖아. 안 익숙해? 어떻게 해요? θ가도 익숙해? 네. θ는 처음 썼는데. 저 색깔랑 완전 아, 친하네요. θ는 절친데 썼어? 완전 베프. sin x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θ 대신에 x로만 바꿨다. 그래서 정의역 x는 실수 전체. 실수 전체가 되겠고 정의역은 y는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어디 사이가 된다? 1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주기함수가 얼마씩 반복되면서 주기가 되냐면 2파이씩 주기가 반복이 되는데 2파이면 대충 여러분들 3.14 쓰면 6.28 정도 되는 거예요. 3.14가 대충 파이 값이니까 그러니까 2파이가 주기라는 얘기는 6.28 정도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네. 그걸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요. 주기가 2다 라고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같다 라고 하면 주기가 2인 거야. 여기 보면 있지만 0 대입하면 뭐랑 같죠? 2랑 같죠. 1 대입하면 뭐랑 같죠? 3이랑. 2 차이라면 항상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기가 2라는 건 2 차이라면 항상 같아요. 모든 네. 점에서. 그래서 요게 뭐를 의미한다? 여기가 주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면은 117페이지에 보시면 주기에 대해서 나와요. f의 x 플러스 p는 fx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p자리죠, 주기가. 주기함수가 처음 나오잖아. 요게 주기함수를 표현할 때 요게 주기를 뜻해요. 주기가 영어로 피리어드거든요. 피리어드. 그래서 p자를 써요. 선생님 근데 왜 x 네. 플러스 2예요? 아니 2라고 넣었다면 주기가 2라면 만약에 여기서는 당연히 주기가 뭐죠? 당연히 여기는 2파이니까 여기 뭐 써야 되겠어? 2파이. 그럼 얘가 주기가 2파이라고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요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주기가 2파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주기에 관련된 건 처음 나온 거죠. 아직까지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어요. 없는 거죠. 왜냐면 반복됐던 함수가 없으니까. 한 번 반복되는 게 주기죠? 응. 이렇게. 한 바퀴 딱 한 돌고. 바퀴. 오케이. 계속 이게 반복되죠. 네.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계속 가요? 죽을 때까지 가죠. 오케이. 멈추지 않아요.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죠. 이 함수는 잘 보시면 또 대칭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칭을 보자면 뭐 원점 대칭, y축 대칭 뭐 이런 거 대칭 있잖아. 이 함수는 뭐 대칭인 것 같냐 딱 봤을 때 제가 맞춰볼까요? 맞춰보세요. X 아니 잠깐만. 이건 약간 잠깐만요. Y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항상 다 반대 있어요. 원점에 대해서 항상 딱 저 대칭. 천재 같았죠 약간. 원점에 대해서. 사인 그래프는 무슨 대칭이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런 이제 특성들이 있다 없다? 일단 있다.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그럼 이제 사인 그래프 그렸으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그래프 그려야 될 것 같습니까?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또 그래프 그린 다음에 또 이런 성질들을 다 뽑아내는 거야. 그게 그래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연습하는 거예요. 뭐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다 원래대로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 이런 성질들이 이렇게 나오겠네?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재밌다. 그러면 또 재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였냐면 r분의 x였잖아. 근데 r이 지금 1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뭐랑 같다? x랑 같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돌리면서 누구 좌표를 따라다니면 코사인 그래프다? x 좌표를 따라다니면 코사인 그래프인 거야. 그러면 0일 때가 여기 있잖아. 이때 x 좌표 몇이냐, 지훈아? 진짜 비디오. 그래. 그러니까 0,1에서 시작하는 거. 시작점. 0일 때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1에서 시작되는 거야. 0일 때. 왜냐면 각도가 0이었을 때 1이에요. x좌표가. 그래서 x좌표를 만약에 그래프 이게 y좌표가 이거였다면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요 길이. 요 길이가 x좌표야. 그러니까 y좌표는 요 위아래 길이잖아. x좌표는 요거니까 여기 됐다가 여기로 오게 되면 이게 코사인 값입니다. 뭔지 알겠어? 네. 이게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요. 여기로 올라가면 이게 코사인 값인 거야. x좌표니까. 점점 준단 말이야. 그러다가 2분의 8까지 되면 뭐 얼마가 되겠죠? x값이 0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1에서 시작돼서 2분의 8가 되면 내려. 이렇게 내려가서 2분의 8가 되면 0이 돼요. 모양이 좀 이상하네. 뭐 아까 그래프 약간 옮긴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로 가면 이제 x값이 음수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슬프지만. 네.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음수로 더 작아져요. 그러다가 8가 되면 얼마까지 작아진다? x값이 여기로 오면 x값이 뭐까지 작아지는 거야? 마이너스 1까지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8가 됐을 때. 마이너스 1까지 작아집니다. 슬픈 이야기지.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근데 질문이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어떡해요? 처음에 그릴 때 이렇게? 네. 그렇게 그리면 이게 약간 물결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릴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거 잘 이렇게 따라가셔야 돼요. 요 모양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따라가시고 이렇게 예쁘게 따라가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2분의 8부터 2분의 3까지 가면 x값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점 증가해요. 감소 쭉 해다가 2분의 3파이 되면 0이 되는 거죠. 네. x죠. 그러니까 1분의 3파이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파이 되면 점점 커져요, 다시. 돌면서 점점점 커지죠, x값이. 몇 가지 커지죠? 1까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바퀴 돈 거예요. 이게 반복돼요. 이게 바로 뭐다? 코사인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다시 여기로 오면 다시 또 돌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겠죠? 네.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연결하게 되면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계속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얘는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아요. 잘 보시면 일단 정의역도 시리즈 전체고 치역은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부터 1까지. 1까지. 대칭이 좀 다르죠? 대칭이 뭐 대칭인 것 같냐? 누가 보더라도. 누가 봐도 이거는 Y 접히죠? 네 y축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있겠다. 사인하고 코사인 그래프랑 평행 이동만 한 거야, 사실 알고 보면. 봐봐, 사인 그래프는 어디서 시작했죠? 여기서 시작했잖아. 여기서 시작한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시작한 거야,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잖아. 네. 사인 그래프는.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옮겨- 평행이동시킨 게 그게 뭐다? 코사인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죠. 친구야 둘이. 거의 친구죠. 친구해. 왜냐면 여기서 시작했잖아. 맞아요. 근데 사인 그래프 여기서 있던 게 여기로 옮긴 거야. 그게 코사인 그래프예요, 사실 보면. 어떻게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 1 사이라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치역은 마이너스 1 사이라고. 당연히 치역은 요 사이밖에 안 나옵니다. 아. 치역은 여기서 요 사이. 그럼 저기 코사인 그래프에서는 y축이 x축으로 되는 거예요. 그 1부터 시작하면은 y축을 x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y축을 x라고 봐도 된다는 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 코사인 그래프가 y축을 x라고 보는 게 아니라 x값이 바로 코사인 값일 거잖아. 지금 우리가 뭘 그린 거냐면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코사인 값을 따라간 거야. 뭐라고? 코사인가? 근데 코사인 값이 뭐였던 거야? 단위원에서 x값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x값에 따라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x값이었기 때문에 x값에 따라간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요게 지금 각도잖아. 요거가 x축인 거야. 요게 늘어나는 게 x좌표인 거야. 이 x좌표랑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x좌표인 거야. 각도잖아. 그쵸. 이 각도하고 코사인 값 사이의 관계를 그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잖아. 각도랑 어떤 값 사이의 그래프를 그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x축이 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헷갈릴 수 있어. 처음에 이제 배우면 이게 뭐지? 그냥 원방을 그리거나 뭐 1차 함수를 그리거나 2차 함수 그릴 때 그냥 x, y 좌표 그냥 나왔었고 이게 그냥 좌표였잖아. 그냥 딱 떼놓고 얘기해가지고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애들이 좀 당황하는 게 뭐냐면 이 x축이 지금 각인 거야. 이 각에 따라서 0부터 각이 이제 움직일 거 아니야. 돌리면서 커질 거 아니야. 커짐에 따라서 코사인 값을 따라간 거야. 그걸 그린 게 코사인 그래프인 거야. 근데 이 코사인 값이 뭐였던 거야? 단위원에서는 x 값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부터 x 값을 따라가는 그린 거야. 봐봐. 0이었을 때 x 값 10이잖아. 조금 더 커지면 x 값이 이만큼 줄이겠지. 조금 더 커지면 줄이겠지. 게다가 각도가 2분의 파이까지 되면 얼마까지 주는 거야? x 값이? 0까지 주는 거지. 그걸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x가 뭐 됐다, y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지. 실제 이 그래프는 각도하고 코사인 값 사이의 관계를 그린 게 되는 거지. 이 그래프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처음에 들으면 이게 뭡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각도와 어떤 값 사이의 관계의 그래프를 그린 적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각도 되게 우리한테 좀 불편한 거야. 별로 이렇게 그런 돌리는 각도 이거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친숙하지가 않아요. 다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다 생소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생소할 거야. 처음 들으면 저게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지금 제가 딱 그래요. 그치?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삼각함수를 딱 들으면 우리가 뭘 그린 걸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뭐를 그렸는지를 잘 모르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x축이 얘기하는 게 뭐다? 이 각도. 각도의 크기 말하는 이 각도가 x좌표인 거야. 각도가 지금 돌리잖아. 0도부터 이렇게 돌리잖아. 네. 그 각도가 딱 정해졌을 때 오케이. 그때 코사인 값이 x값이지. 그걸 좌표로 찍어서 그린 거야. y에다가 찍은 거야? 찍은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x좌표는 각도가 되는 거고 y좌표는 코사인 값이 되는데 그 코사인 값이 x좌표가 된 것 뿐이야. 여기서는. 오, 너무 그거를 각도 하나당 좌표 하나 찍힐 거 아니야. 그걸 다 좌표로 찍은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잘 헷갈릴 수 있어. 충분히 나는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잘 듣고 막 물어봐야 돼 많이. 근데 이제 한 번만 딱 깨달으면 아 그게 그 소리구나.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한 번도 이런 걸 그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렸던 대부분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잘못 배우잖아? 그럼 다 뭐 배우는지도 몰라요. 뭘 그렸대. 사인이 이렇게 된대. 왜 그래? 아 몰라 그냥 외워. 그게 되는 거야 그냥. 원리는 뭐야? 모르지. 뭘 그래. 잘 모르겠어. 각도도 모르겠고 뭐 이상한 게 나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배우고 나면 선생님 사인 그래프가 물결처럼 생겼어요. 그게 답니다.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야. 뭘 그린 거야? 뭔가 그렇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배울 때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 많고 충분히 우리도 잘못 배우면 그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 이해가 못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얘를 한 땀 한 땀 자기가 그려가면서 그러니까 결론도 이런 거죠. 이 각도가 하나 정해졌을 때 이 x값이 이 각도에 대해서 x값이 한 좌표로 묶이는 거지. 그치? 이게 또 올라가면은 이 각도하고 이 x값이 또 한 좌표인 거지. 그걸 좌표로 다 찍어서 그린 거지. 그게 바로 코사인 그래프라는 거지.
그러니까 x좌표는 각도가 되는 거고 y좌표는 코사인 값이 되는데 그 코사인 값이 단위형에 따라갈 때 그게 무슨 값이다? x값이 된 것뿐인 거지.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인 코사인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단위형 돌리면서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아 대충 뭔 소리인지 알겠다. 그치? 네. 느낌이 오잖아.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사인은 무슨 좌표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야? y좌표만 따라다니는 거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구나. 그게 이제 단위원 돌리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맨날 단위원 돌리고 있어요. 단위원 돌리고 있는 거야. 이제 코사인 값은 x좌표 따라다니면 되겠다. 그걸 이제 계속 돌리다 보면은 각도랑 오케이 매칭 되는구나. 그러면서 오케이 그래프 인정했어. 좋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탄젠트 그래프가 문제예요. 탄젠트 그래프가 슬픈 이야기지만 봐봐. 지금 우리 원리를 잘 보세요. 다 분모를 다 뭐로 만들고 있죠? 지금까지 다 분모를 다 뭐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 1로 만들고 있죠. 왜냐면 분모가 1이래야지 그리기가 쉽지 않아. 맞아요. 설마 탄젠트는 그럼. 그럼 탄젠트도 분모를 1로 만들고 싶은 강력한 욕구에 휘말릴 수밖에 없겠지. 네. 근데 탄젠트는 R이 아닌데 X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풀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지금 탄젠트 세타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X분의 Y잖아. 네. 근데 X를 1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 그래프 그리기가 편하니까. 그러면 봐봐. 원래대로 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게. 얘네들 참 머리가 참 좋아요.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놈들이 참 머리를 잘 쓰는구나. 맨날 이것만 고민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선생님도 항상 가르치다 보면 봐봐. 원래대로 했다면 이렇게 되면 이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이게 반지름이 1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됐잖아. 근데 x를 1 만들려면 이게 x값이잖아 사실은. 네. 그치? 그러면 얘를요 x를 1 만들기 위해서 확대시켜요. 닮음이니까.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미쳤다. 그러면 x가 몇이 되는 거야? 예. 1이 되잖아. 우와. 그럼 이때 y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탄젠트라는 거야. 우와. 머리를 쓴 거지. 왜냐면 분모를 1을 만들기 위해서 우와. 이게 닮음이니까 x 증가시켜. 어디까지? 1까지. 이 생각을 한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얘네 수학자들의 생각인 거야. 대박. 어. 같아. 머리가 좋죠? 왜냐면 그러면 x1 됐잖아. 그럼 이거 값 보면 이게 탄젠트일 거 아니야. 이거 쫓아다니자 이거야.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지. 머리가 좋죠? 손질 못해요 좀. 머리가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분모를 만든 거야.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러면 1분의 y가 좀 바뀌면서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렇게 간 다음에 여기까지 늘렸던 게 이게 탄젠트 값인 거야. 우와. 그걸로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야. 탄젠트 값은. 머리가 X가 좋죠? 1일 때요. X일 때 분모 1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뒤에 한번 볼게요. 잠깐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뭐 그래프 뭐 설명 안 돼 있네요. 뭐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뭔가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왜 그런지가 119페이지에 좀 나와 있네요. 119페이지에. 119페이지에 얘를 여기까지 올린 이유는 뭐를 1로 만들기 위해서다? X값을 1로 X 분모를 1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하니까. 참 머리가 좋죠? 그러니까 원도 왜 나왔냐? 우리 그래프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왜 증가시켰냐? 우리 그래프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데 우리는 못 알아듣으면서 저거 왜는 원이 왜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치? 애들이 나들 머리에 쓴 건데 우리한테. 그럼 봐봐. 요때는 탄젠트 값이 여기 있어봐. 생각해봐. 0이겠죠. 누가 보더라도. 네. 그치? 0일 때 0일 거 아니야. 네. 조금 커지면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이렇게 증가하겠죠. 네. 또 이렇게 와도 증가하겠죠. 이렇게 돼도 증가하겠죠. 근데 여기까지 오면 만날 수가 없어. 계속 증가하는 거야. 네? 만날 수가 없지. 그러네. 무한대로 가는 거죠. 와. 만날 수가 없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되면 어떻게 된다?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탄젠트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는데 계속 증가해요. 일단 0일 때 0이야. 0일 때 0인데 이 탄젠트 그래프가 조금 어려워요. 인정합니다. 여기를 x가 2분의 파이라고 할게. 0에서 계속 증가하거든요. 계속 증가하는데 이게 2분의 파이 되면 계속 증가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계속 증가해요? 여기서 원래 1까지 가야 되잖아. 여기 있으면 이게 가서 1까지 가가지고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위로 가면 1로 갈 수가 없지 않아. 그게.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지 계속. 네. 그러니까 값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2분의 파이 갈 때 값을 안 가죠. 갈 수 없어요? 왜냐면 1까지 가가지고 만나야 되잖아.
네. 일로 가면 일로 가서 만날 수가? 없네. 없네. 직각이니까. 당연히 둘이 평행하잖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증가만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정근선이 얘가 되는 거지. 아 미쳤다. 정근선이 얘가 되는 거지. 만날 수 없이 계속 증가하는 거지. 평행선. 평행선처럼 가는 거지. 왜냐면 만날 수가 없잖아. 어. 이렇게 위로 가면은 여기 가서 만날 수가 없잖아. 그 y값이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냥. 근데 봐봐. 1, 4분면에서 이제 그렸지. 그럼 이제 2, 4분면에서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벌써 어려워. 봐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봐봐. 이게 뒤집어지는데, 왜 뒤집어지는지 알려줄게. 봐봐. 이게 x값, r하고 다르게, x값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잖아. 네. 그치? 이쪽에서는 x가 1이었으니까, x가 플러스가 맞아. 이쪽으로 가면 x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돼.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x값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네네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 y값의 부호의 반대값을 찾으라. 2, 4분면에서. 네. 왜냐면 1, 4분면에서는 1분의 y니까 그냥 y값 찾으면 됐지. 네. 근데 2, 4분면에서는 이 x값이 뭐가 되냐면 2, 4분면에서는 마이 y분의 y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값은 y값의 부호의 반대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2, 4분면, 3, 4분면 똑같아. 둘 다 x가 지금 마이너스 1로 돼버렸기 때문에 y값의 반대로 생각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이게 일로 쭉 가면은 안 만나잖아.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야. 2, 4분면에서는. 왜냐면 이게 지금 쭉 가면 y값이 무한대로 커지지. 네. 근데 부호 반대로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작아진 거야.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생각해야 돼. 그게 좀 어려워. 2, 4분면 넘어가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여기 y값이 나왔던 것들을 다 부호를 반대로 하겠다는 거야. 2, 4분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엄청나게 작은 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 무한대지만 실제 여기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이 y값이 봐봐. 이렇게 되면 이거의 음수값인 거야. 또 이거의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값인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음수니까 이게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이게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가 되면 그때 이제 뭐가 되는 거지? 파이가 되면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래, 제일 큰 거예요. 0이었을 때가. 그래서 파이가 됐을 때가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프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의 부호의 반대를 생각해. 그 레전드네. 반대를 생각해. 왜냐면 x값이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조금 탄젠트 그래프 제일 그리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 설명하면은 사인 코사인까지는 애들이 그래도 뭐 대충 알아듣겠는데 근데 탄젠트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이. 저도 너무 싫어졌어요. 그치. 그래서 탄젠트 잘 안 나오니까 그래도. 원래 최애가 어. 탄젠트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열로 가면은 음수잖아. 근데 마이너스잖아.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얘가 반복돼요. 똑같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잖아. 네. 근데 부호 반대로 생각해 되니까 뭐가 나온 거야? 플러스잖아. 아, 그러니까 얘가 다시 나와. 레전드. 그래서 2분의 3파이까지 갈 때가 다시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3파이까지.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얘는 주기가 그려보면 알겠지만 파이예요. 얘는 주기가 뭐가 되냐면 그려보면 알겠지만 주기가 파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 약간 3차함수 느낌의 그래프가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렇게. 주기가 파이야. 파이마다 이게 반복돼요.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거지. 점근선이 파이마다 있어요. 그래서 얘만 약간 왕따 같은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탄젠트 그래프는.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쪽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 다시 플러스. 그 느낌으로 이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제일 어렵다. 설명할 때도 제일 어렵다. 내가 설명할 때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그려 보시고 얘는 정의역이 뭐가 되겠어? 빨리 끝냅시다. 정의역 뭐 되겠어? 실수 전체에서 이 정근선만 빠지는 거야. 그죠? 정근선일 때 가져 안 가죠? 안 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요게 정근선이 x는 n파이 플러스 2파이 n은 정수였을 때 요거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게 정의역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뭐 마이너스 1파이니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이 정수였을 때 요거 제외하고 다 가져요. 정의역은. 치역은 다 가져요. 모든 점은 다 가져요.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y값. 그리고 대칭은 딱 보이죠? 대칭은 누가 보더라도 원점 대칭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주기는 몇이다? 얘만 주기가 파이다. 지금까지 사인 코사인의 주기가 몇이었죠? 2파이였지만 얘만 주기가 뭐다? 파이다. 얘가 약간 왕따다. 왕따다. 얘만 왕따죠. 사인 코사인 좀 비슷하잖아. 약간 트윈 같은 쌍둥이 같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완전히 번외편 같은 조금 슬픈 현실이 나오겠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삼각함수 배우는 이유는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의 목소리, 그 다음에 뭐 지진, 그 다음에 전기 이게 다 지금 사인, 코사인 파형이에요. 뭐 파도, 지진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냐면 사인, 코사인 같은 파형을 이뤄요. 우리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보이고 있진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 파형으로 되어진 형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거를 분석할 때 우리가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되게 많이 써요. 탄젠트는 별로 잘 안 써요. 사실은 탄젠트 조금 미안하지만 탄젠트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네가 왕따인 건 확실한 것 같아. 일단 중요한 건 미안하지만 그래서 사인, 코사인 되게 많이 쓰겠고 특히 봐봐 우리가 봤을 때 사인, 코사인 그래프에서 주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목소리로 보자면 이 주기가 되게 짧아. 그러면 목소리의 고음이 나오는 거야. 아, 오케이. 이렇게? 짧으면. 주기가 천천히 원만하게 되면 저음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진폭, 위아래로 커지고 작아지는 거는 소리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요? 소리의 세기. 갑자기 왜 소리의 세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위로 올릴 수 있잖아. 진폭을 끌어올릴 수 있잖아. 이렇게. 위아래로 더 벌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컴퓨터 파형으로 들어보다 보면 높은 음이 나올 때는 이 주기가 짧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소리를 크게 하면은 이 파형이 커지는 거야. 위아래로 커지는 거야. 대박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안 배우면 참 좋은데 왜 배울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전기를 안 쓸 수가 없죠. 현대 문명에서 전기가 빠지면 여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정합니다. 전기가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파형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목소리도 그렇고 지진파 대부분의 것들 정말로 많이 나와요. 사인, 코사인이. 그래서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진 않지만 애들이 맨날 들으면 기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배워야 되는 이유는 현대 문명에서 이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빼놓고는 우리가 뭔가를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실상을 반성할 것 같은데 사회 나눠서.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뭐 조금만 하다 보면 되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공학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우리가 뭔가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열심히 배워두면 나중에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그래프 정진하네. 정진하죠? 정진한다. 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참아주시고요. 그래,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우리가 잠깐 이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조금 알아볼게요. 원점 대칭 나왔으니까 원점 대칭되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은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그 홀수차 함수들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뭐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원점 대칭이 되는 함수들입니다. 그럼 원점 대칭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겠지만 x랑 y 값이 반대가 됐을 때 똑같이 있다는 문제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아니 세제곱이. 그러면 요 a가 들어갔을 때 값하고 a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a가 들어가면 a 세제곱이 나오죠. 네. 마이너스 a가 들어가면 부호가 반대인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나오겠죠? 당연했지만 그러니까 부호 반대가 들어가면 값도 뭐가 된다?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게 이게 원점 대칭이에요. 네. 어떤 점을 잡던 간에 이게. 그럼 이거를 만약에 함수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느낌인 거야. 원래 함수가 y는 fx겠죠? 맞아 안 맞아? 맞아. 원점 대칭하게 되면 함수가 어떻게 되겠죠? x, y 부호 다 바뀌니까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겠죠. 네. 요 둘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점을 대칭시켜도 원래 모양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원점 대칭하는 함수는 얘랑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점 대칭 함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x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함수값도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 얘기야 지금. x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함수값도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게 이 소리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 그래프는 무슨 함수란 얘기야? 원점 대칭 함수란 얘기야. 수식적으로. 뭐라고요?
원점 대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점 대칭한 거를 몇 개 배웠죠? 사인 함수랑 뭐가 원점 대칭이죠? 코사인 함수. 코사인은 y축 대칭. 탄젠트였죠. 탄젠트 함수. 그러니까 사인 x 값이랑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x 값이 같다는 얘기야. 오, 신기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가 암기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암기시킨다. 암기시킬 때 사인 마이너스 x는 만약 원점 대칭이면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외워요.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 왜냐하면 얘랑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니까. 그럼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탄젠트 마이너스 x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된다는 거지.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값이랑 여기 마이너스 값이랑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게 이 소리야. 또 원점 대칭되는 함수는 다 이런 특성을 띄어요. 근데 이제 y축 대칭되는 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죠? 2차 함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사인 함수도 코사인 함수도 나오긴 하겠지만 y축 대칭되는 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y는 x제곱, 뭐 y는 x 4제곱 이런 것들 이제 다 뭐 여기서 이제 코사인 그래프까지 나오긴 하겠지만 요런 그래프가 이제 y축 대칭인데 네. 여기 a 값이 들어갔을 값이랑 여기 마이너스 a 값이 들어갔을 값이 어떻게 해서 서로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자면 여기다가 부호가 반대가 돼도 예를 들어서 코사인 마이너스 x가 되더라도 코사인 x랑 같다 안 같다? 같다는 거지. 이걸 함수로 쓰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fx랑 f 마이너스 x랑 같은 거야. 부호가 반대께 들어가도 함수값이 반동이 없다라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그래프들은 다 y축 대칭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쓰면은 이 함수는 무슨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이걸 이렇게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프적으로는 이런 의미인 거야. 뭐 외우지 말고 대충 이해하라고 지금 그래프도 그려준 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놓으면 사인 그래프랑 탄젠트 그래프는 원점 대칭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코사인 그래프는 뭐 대칭이다? y축 대칭이구나. 이 수식만 보더라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니까 문제에서 나왔을 때 저게 뭔 헛소리냐 이런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총 3가지 그래프를 배웠어요. 뭐를 배웠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더 없죠? 이게 센 기본형이에요. 센 기본형. 진짜 기본형이 나오는 거죠. 자, 당연했지만 지금 우리가 배웠던 y는 sin x, y는 코사인 x, y는 탄젠트 x를 나는 이제 센 기본형이라고 배워요. 내일은 붙이는 거예요? 센 기본, 설명 지으신 거예요? 센 기본이야? 센 기본형. 기본형 중에서도 정말로 진짜 쌩이다, 진짜. 근데 원래대로 기본형이 나온다면 여기서 뭐가 붙죠? 이렇게 돼요. a sin bx. y는 a 코사인 bx. 탄젠트는 y는 a 탄젠트 bx. 이게 진짜 이제 기본형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a는 어떤 형상을 띌 것이냐, 이 b는 어떤 형상을 띌 것이냐. 우리 이제 로이가 탈출할 시간이 됐죠? 그래서 요 a는 뭐에 영향을 준다? 위아래 진폭, y 값에 영향을 줘요. 이 b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 주기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진폭과 주기는 아까 있지만 진폭은 세기, 주기는 고음이냐 저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는 게 뭐야? 전자파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막 해보면 와이파이 같은 것도 분명했지만 5GHz 대역이 있겠고 또 2.4 잘 안 보나요? 네. 그런 게 있잖아. 2.4기가는 이제 진폭을 얘기하는 주기를 얘기하는 거야. 1초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한다? 겁나 많이. 2.4기가면 기가가 10의 9승이에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니, 몰라도 되죠. 오케이. 그런 느낌. 그러니까 1초에 2 곱하기 10의 9승만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2.4기가를 얘기하는 거고 5기가는 1초에 5 곱하기 10의 9승만큼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5 곱하기 10의 9승. 겁나 많이 하네요. 겁나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주파수 대역이라 부르는데, 이 주파수 대역은 뭐랑 연관된 것이다? 이 주기랑 연관된 거다. 주기. 주기랑 왜 연관돼 있어요?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냐? 아, 1초에? 1초에, 아, 오케이, 초당.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아시면, 우리가 이제 아시면 뭔가 들었을 때, 대충 느낌이 오는 거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주파수가 낮을수록, 주기가 조금 느슨해질수록 투과성이 좀 세요. 그러니까 벽을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고, 몰라도 되죠? 몰라도 되죠.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흥미하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A sin BX에서 A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원래 사인 그래프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잖아. 잠시만요.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잖아. 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A가 2가 들어갔다, 그러면 사인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2가 되면은, A 값이 2가 되면 얘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오. 이렇게 되는 거죠. 댓글. 진폭은 안 바뀌고, 위아래로 2배가 되는 거예요. 높이만 커졌어요. 높이만. 취향만 바뀌었다. 그쵸.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세기가 세졌다. 그런 거지. 세졌다. 요게 이제 뭐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뭐에 영향을 준다? 위아래 크기, Y 값에 영향을 줘요. Y값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귀여워. 요 B는, 그러니까 Y는 내가 만약에 2 sin X를 그리라고 하면, 원래 sin X에서 위아래로 2배로만 그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만약에 2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2분의 1이 되면, 진폭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 되겠죠? 만약에 저게 2분의 1이 되면, 이렇게 귀여운 놈이 그려지는 거죠. 요렇게 2분의 1 되면 이게 이제 요게 1인 거고, 그래서 저 A 값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요 최대치에서 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어렵나요? 아닙니다. A는 쉽죠? 그리고 요 B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주기에 영향을 줘요. 원래대로 했다면 주기가 몇 파이가 되는 거죠? 2파이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봐봐, 여기다 만약 2를 써버리면,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sin 2x라고 쓰면 원래 0부터 2파이가 돼야지 한 바퀴 도는데, 얘는 0부터 파이까지만 되면 한 바퀴 돌아. 왜냐면 파이 들어가면 2파이 됐지. 그러니까 벌써 파이만 들어가도 2파이가 된 거야. 네. 2배씩 빨리 커지니까. 그럼 얘는 주기가 뭐가 되냐면 파이가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0이었을 때 0인데 파이만 들어가더라도 벌써 sin 2파이잖아. 한 바퀴 돈 거야. 요 값이 한 바퀴 돈 거죠. 네. 2x다. 그래서 주기는 요 앞에 있는 b가 있으면 2파이를 요 b로 나눠줘요. 절대값은 음수는 안 돼. 네? 음수일 수도 있잖아. 절대값 또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에 음수는 없잖아. 없긴 하죠. 그러니까 음수가 음수 거의 안 써요. 음수 쓸 일이 거의 없겠지만, 절대값을 붙여준다는 음수 나올 수는 없다는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2x면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만약에 2파이가 됐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거 했다면, 이걸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주기가 반으로 줄는 거야. 높이는 똑같아. 이렇게. 이렇게 한 파이까지 오면 한 바퀴 도는 거야. 이게 sin 2x인 거야. 또 도는 거죠, 이렇게. 오,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손흥민도 있으면 같이 웃었을 텐데.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sin 2분의 1x가 됐다면 어떻게 되냐면, sin 2분의 1x는 이제 주기가 뭐로 바뀌는 거야? 2파이를 2분의 1 나옵니까? 4파이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는 더 높아져요? 더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지. 낮아져요. 이게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1이 되는 거지. 이게 주기가 주기가 길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해했어요, 완전. 이렇게 길어지는 거지. 오케이. 잘 끝났어. 그래서 요 A는 높낮이에 영향을 주는 거야. 요 B는 이거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주기에 영향을 가면 높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왜 달라져? 근데 주기가 길어질수록 작아졌잖아요. 위아래 높이는 똑같잖아. 똑같잖아, 이게 똑같잖아. 똑같잖아. 똑같죠. 근데 이거 쌤이 안 집어주셨으면 저는 놀랄 뻔했던 사실. 똑같잖아. 똑같은 높이 있잖아요. 지금 다 주기 바뀌었다고 해서 높이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 최고 높이가 안 바뀌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래 부를 때 소리는 크게 안 하더라도 고음을 내고 싶으면은 그대로 진폭만 이렇게 점점 좀 줄이면 되는 거죠. 주기만 줄이면 이제 고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고음 낼 때는 소리를 크게 내는 게 좀 편하니까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소리도 커지면서 주기도 작아지는 형태가 되는데, 이제
노래를 잘 부르는 고수일수록 고음이 되더라도 소리를 크게 안 하고 고음만 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선생님은 노래 완전 잘 부르시잖아요. 완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선생님도 잘 부르니까 선생님 노래 배운 적도 없는데 한영쌤이 노래 정말 잘 부르시잖아요. 현영쌤이요? 그분은 목소리가 나오진 않아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 소리가 나오진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같은 영역. A는 위아래 Y값에 영향을 주고 최대 최소, B는 뭐에 영향을 준다? 주기.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게 기본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평행이동이 나오는 거죠. X축으로 얼만큼 옮겼냐? Y축으로 얼만큼 옮겼냐? 그것까지 배우면 그래프 다 배운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사인, 코사인 그래프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우면 여기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뭐 A 배했다. 위아래 뭔가 영향을 줬구나. B는 주기 영향을 줬구나. 이게 끝인 거예요. 여기를 정확히 이해하면 얘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겠고 얘를 이해하면 평행이동은 그 모양 그대로 가는 거니까 차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럼 X축으로 뭐 얼만큼 평행이 되겠냐? X축으로 M만큼 평행이 되겠다. Y축으로 M만큼 평행이 되겠다. 그러면 Y는 A sin BX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이동 하게 되면 어떻게 옮겨지냐? Y는 A sin B에 묶어서 X-M 플러스 G M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 대신에 X-M 들어가고 Y 대신에 Y-N 들어가니까 넘어가면서 플러스 바뀌죠.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옮겨지는 거야. 그 모양 그대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그리는 연습을 조금 시켜줘야 되는데 나랑 같이 이제 조금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보통 그릴 때 파이 조각에 대해서 많이 그려요. 5조각에 대해서 그린다고요? 파이 조각. 뭐 몇 개를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나랑 같이 보면서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는 게 맞다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프만 잘 그려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야 생각하면서는. 근데 저 그래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 배웠는데 근데 그래프는 뭐죠? 먹는 건가요? 뭐 이런 것도 곤란해지는 거죠.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야. 그럼 이제 방학 때 우리가 뭘 배웠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봐봐. 몇 개를 그릴 건데 첫 번째 Y는 2 sin 3x를 그릴 거다 라고 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 하는 거 안 치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그리냐면 띠리리리리리 얘를요 8조각을 이렇게 돼요. 재밌죠? 8조각을 내요. 8조각을 낸 다음에 초콜릿 같다. 그죠? 여기를 0으로 쓰고 여기가 2죠? 네. 그럼 여기가 2인 거예요. 높이. 여기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거지. 좌표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주기는 얘를 나누면 되잖아. 2파이를 뭐로 나눴는데? 3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여기가 3분의 2파인 거야. 2파이를 3으로 나눠. 여기 3이니까. 네, 3이니까. 그럼 여기 반절은 뭐가 되겠어? 3분의 2파이? 파이가 되겠죠. 2로 나누면 되잖아. 3분의 파이.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6분의 파이. 양산이 되게 빠르시다. 2분의 1만 곱하면 되잖아. 아니, 뭐 별거 없어요. 여기서도 이제 넘어가면 이제 6분의 뭐가 되겠어? 6분의 3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사인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증가하면서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끝이. 물결. 그럼 이게 사인 그래프를 다 그린 거야. 신기하다. 이게 반복되는 거야. 와, 근데 엄청 어렵다. 그래서 파이 등분 때려가지고 0을 기준으로 위아래는 이거 보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3이었어. 그럼 3하고 마삼 쓰면 되는 거고. 그만 되겠죠? 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만약에 코사인 그래프를 또 이게 8등분해서 많이 그려. 그리기 편하니까 그래야지. 네, 여러분들. 뭐, 또 많이 그려본 놈들이 또 알려줬겠죠, 누군가가. 그죠? 또 만약에 또 그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뭐, Y는 마이너스 3 사인, 코사인 갑시다. 음수 나오면 약간 위아래 좀 바뀌어요. 조금 재밌어요. 코사인, 만약에 뭐, EX라고 했다고 쳐보세요. 네. 그럼 얘를 이제 8등분 때리죠. 8등분에 또 때리고요, 이렇게. 항상 이제 8등분 때리는 게 이제 항상 기본인 거죠. 그리고 최고점은 뭐가 되는 거야? 3이고, 최저점은 마삼이 되겠고요. 주기는 2파이를 일어나니까 뭐가 되죠? 파이가 되겠죠.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3파이가 되는데, 원래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 코사인 그래프는. 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겠으니까 반대로 뒤집어지면서, 요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오케이. 요렇게.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게 뒤집어지는 거죠. 음수니까.
원래대로 했다면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아. 대칭돼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X축 대칭? X축 대칭이 된 거예요. 이렇게. 3코사, 그러니까 만약 헷갈리면 3코사인 2x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네, 대칭해서 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많이 그리다 보면 뭐 굳이 X축 안 해도 그릴 수 있겠지만 처음에 그릴 때 조금 헷갈린다. 그럼 항상 플러스를 그린 다음에 X축 대칭해서 그리시면 돼요. Y축 대칭 할 일은 많이 없어요? 주기 함수니까 사실 별 할 일이 없죠. 오케이, 어차피 오케이. 여기나 그놈이 그놈이니까. 어차피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8등분해서 많이 그리다 보면은 아니 뭐 별거 없네. 뭐 지가 뭐 가봤자 뭐 여기서 이제 평행이동하면 여기서 또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 지금 같이 이동하고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 이동하면 되는 거지. 아니 Y축으로 1만큼 이동했어. 그럼 이게 4가 되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1만큼 Y축으로 이동하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리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아무나 다 그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가 주는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오늘 나가는 프린트에도 그래프를 많이 그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충분히 그려져서 연습이 된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오면 문제 풀 때 어려운 게 없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연습도 안 하고 그래프도 집에서 안 그려보고 와가지고 들으면 뭐라 시부러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왜냐면 그래프를 그린다는 전제하에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래프를 못 그려. 그럼 알아듣고 싶어도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 거야. 이거는 뭐 천재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가 됐든 간에 수학은 앞에 게 잘 안 되면 뒤에 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계속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공부하라.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어려운 거지. 수학이 어려운데 또 성실성은 또 유고해요. 되게. 왜냐면 앞에 거 이해 못했어? 그럼 뒤에 게 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성실하게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은 딱 둘 중에 하나야. 되게 성실하던지 아니면 되게 미친듯이 머리가 좋던지. 연습 안 해도 이해가 될 정도로 머리가 좋던지. 근데 이런 애들은 거의 없다는 거지. 저 있으면 뭐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럼 대부분 애들은 어떤 애가 공부 잘하냐? 수학은 되게 성실한 애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또 열심히 살고 계속 고민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 저 열심히 안 살았는데 그럼 어떡해요? 지금도 살라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잖아? 그럼 그 애들은요 되게 자신감이 넘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영어 잘한다고 자신감 넘치지 않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잘 보세요. 반에서 어떤 놈이 가장 자신감이 넘치냐? 수학 잘하는 놈이 자신감이 제일 넘쳐요. 그리고 수학 잘하는 놈이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다른 과목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머리를 쓰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수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하는 이유는 뭐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머리를 잘 쓰기 때문에 수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인 거예요. 왜냐면 문과 가면 수학 거의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문과도 되게 많이 써요. 미안하지만. 취업 잘 되는 데는 거의 다 되게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머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 수학을 잘하려면. 그러다 보면 사고력이 늘어. 그 모든 영역에서 사고를 잘해요. 뭐를 암기하든 어떤 거를 뭐 개발하든 뭐든 간에 머리를 쓰면서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옛날 때 이제 수학을 암기식으로 가르쳤을 때가 있어. 그때는 이런 말이 맞아. 수학 배워봤자 어디다 쓰냐. 이게 맞는 말이야. 근데 요즘 시대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자기 머리 못 쓴다는 얘기 강구하는 얘기예요. 나 멍청해 그 얘기인 거야. 진짜로 미안하지만. 왜냐면 수학 필요 없어라는 얘기는요. 수학을 열심히 해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대학 입시에서 문과라고 해서 좋은 학교 중에서 수학 빠지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없을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교 중에서 문과라고 여러분들 수학 빠지는 경우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은 왜 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잘 생각해보세요. 수학을 배워야지만 얘가 머리를 쓰더라 이거예요. 수학을 잘 못 쓰는 애들일수록 머리를 잘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사실 이제 대학교에 조금 인맥이 좀 있잖아 선생님이. 나름대로 선생님이 또 박사과정까지 밟았잖아. 문과 교수님들이 누구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아요? 수학 잘하는 애 제일 좋아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정말 웃기지? 아니 생각해봐. 문과 수학 안 쓰잖아. 근데 왜 수학 잘하는 애 좋아하는 줄 알아요? 수학 잘하는 애가 오면 머리 잘 써요. 그래서 이과에서 문과 온 애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수학 안 쓰니까. 근데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를 잘 쓰게 되고 머리가 딱 트이게 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인종이 바뀌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 쓰게 되면 머리를 딱 튀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몇 명 못 느껴요.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데. 그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하고 사고하는 깊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어느 분야를 가든 잘해요, 걔는. 왜냐면 머리 쓰니까. 머리 안 쓰는 사람하고 경쟁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수학할 때도 머리를 많이 쓰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수학적인 부분은 안 갈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안 갈 수 있죠, 뭐. 근데 머리 잘 쓰기 시작하면 어디 가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내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내 주변에 이게 조금 머리 쓰는 놈들 있잖아요. 다 잘 돼요. 뭘 해도 잘해. 진짜야. 왜냐면 머리 쓰니까. 걔는 운빨이 필요가 없는 거야. 시력적으로 완벽하게 압도해요. 근데 머리 못 쓰는 애 있죠. 운이 좋으면 성공할 수도 있고 안 좋으면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운에 기댈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머리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잘 되겠죠. 그럼 잘 되면 나한테 와가지고 뭐 맛있는 걸 사주겠죠. 선생님이 잘 되면 이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못 되면 안 찾아와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프 몇 개 또 그려보면서 끝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절대값이 포함된 게 또 나와요. 아, 너무 짜증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절대값 함수를 몇 개 그려볼게요. y는 sin x가 있는데 y는 절대값 sin x를 그려야 돼. 그럼 되게 간단해. 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결론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절대값이 붙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를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뭐냐? 절대값이 붙으면 양수면 그냥 탈출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음수면 어떻게 탈출하죠?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마이너스 다는 거죠. 봐봐. 귀찮게. 이 그래프에서 실제로 양수였어. sin x가 양수야.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sin x를 그리면 돼요. 어차피 절대값 탈출하는 건 다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암기를 시키겠지만 사실 암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분인 거야. 근데 만약에 sin x가 음수였어. 그럼 어떻게 나오죠? 그럼 봐봐. 이걸 그리라는 얘기는 x축 대칭해서 그리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아니야? 마이너스 sin x가 sin x 그래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내가 sin x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생겼어. 한 줄기만 그릴게요. 그렸을 때 sin x가 0보다 커 같은 거는 y 값이니까 여기가 0보다 커 같은 거야. 이거 그냥 그리면 된다는 거야. 왜냐? 양수니까 그냥 그려. sin x. 이거야. 근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음수가 되는 부분이잖아. 음수가 되는 부분 어떻게 그리라고? 마이너스 x 그리라. 어떻게 하라고? x축 대칭시키라. 위로 올리라. 절대값을 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암기하려고 시키냐면 밑에 있는 걸 어떻게 하라? 위로 올려라. 이게 그냥 절대값 그냥 개념인 거야 사실은. 그러네? 양수로 바꿔주는 거? 그래.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 다 외우는 거지. 사실 그냥 절대값 탈출하는 건 다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기? 그래. 그게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것 뿐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항상 암기하고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암기한 적이 없죠. 당연한 얘기인 거야. 당연한 얘기하고 앉아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리면 되니까 이게 주기가 바뀌어요. 뭐도 바뀌도 치역도 바뀌어요. 원래는 마이너스부터 1까지였는데 치역이 얼로 바뀌었죠? 0부터 1까지로 바뀌어 있고 주기도 뭐로 바뀌겠어요? 파이로 바뀌죠.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주기도 바뀌고 치역도 바뀌고 뭐 y축 대칭은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린 다음에 또 보는 거야. 주기 바뀌었네. 치역 바뀌었네. 외울 게 없는 거지. 보면 보이니까. 사실은.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외우는 거지. 볼 수 있으면 보이잖아요. 치역도 보이고 정의역도 보이고 주기도 보이잖아요. 그냥 이거 뭐 엄청난 그래프인가요? 뭔가 이렇게 꽃동산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 게임하다 보면 이런 거 점프하는 듯한 느낌으로 가는 그런 거. 그죠? 그치? 점프 그 느낌이잖아. 코사인 그래프도 똑같겠다 안 똑같겠어? 그죠? 소망이가 맛있다. 소망이는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겁니다. 소망이가 이거 영상 볼 때 자기 이름 나오면 반가워하겠다. 소망. 이제 코사인 그래프는 또 이렇게 됐겠죠? 네. 여기서 요 밑에 있는 것만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위로 올리면 올린다. 되죠. 그럼 주기 똑같죠? 주기 또 파이로 바뀌었겠지. 그럼 발라주는 거는 뭐예요? 얘는 이제 약간 그래프가 시작점이 다르잖아, 쟤는. 아,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얘는 여기서 시작했잖아. 오케이. 그럼 이제 탄젠트도 절대값 씌우면서 그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밑에 있는 것만 위로 올리면 되는데. 너무 싫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게 없어요, 사실은. 절대값 그래프들이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배웠냐면요. 페이지 120페이지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요 2번에 나오는 요건 간단히 설명할게요. 요거 여기 X 있는 거 이게 좀 짜칠 수 있는데 얘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잠깐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오늘. 이거 마지막? 응. 오케이.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줄 건데 이제 자 요거 X가 양수면 0보다 커 같으면 그냥 Y를 뭐 그리면 되는 거야? 사인 X 그리면 돼요. 아니 X가 음수면 뭐 그리면 돼요? 사인 마이너스 X 그리면 돼요. 오케이. 그럼 X가 양수인 건 어느 부분이냐면 그냥 잘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 뭐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네. 엄청 잘 그린다. 여기가 0보다 큰 범위잖아. 네. X가 0보다 큰 데잖아. 여기가 X가 0보다 큰 데야? 여기가 X가 0보다 작은 데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아니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X가 0 당연한 기준으로 얘기 아닙니까? 이쪽은 그냥 사인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야. 그냥 X가 0보다 크면 그냥 사인 그래프 그리래. 작으면요? 작으면 사인 마이너스 X 그리래. 이게 뭐야? 뭐 대칭이야? 아니잖아. 다 대칭 배웠잖아. Y축 대칭? 그래. Y축 대칭에서 그리라고. 오케이. 음수일 때. 끝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알면 이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냐면 절대값을 탈취하는 원리랑 대칭만 알면은 저런 그래프들은 처음 들어도 다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쪼이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여기 절대값 있는 거는 양수일 때 그린 다음에 x 0보다 클 때 그린 다음에 x 음수일 때는 이거 대칭해서 그리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어디 나와 있냐면 12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20페이지. 근데 사실은 얘는 거의 안 나와요. 얘 볼 일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누구만 나온다? 여기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운 것밖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운 것까지 연습을 하면서 그래프를 많이 그려오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거 다 배웠죠? 집에 가서 한 땀 한 땀 사인에서 다 그려보고 어떤 원리로 그려졌는지. 당연했지만 이게 지금 개념 배우는 시간이잖아. 이거 지금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부터 나오는 게 높은데 개념대로 다 그려본 애들만 나중에 남는 거야. 대충 외워서 그렸던 애들은요 다 사라져요. 어차피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선행일수록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개념 위주로 공부해야 돼. 하나씩 다 해봐야 돼.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다 남는 거야. 그리고 그게 시험 볼 때 다 남아서 그게 다 응용들 풀 수 있는 다 자양분이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잘 생각하시면서 잘 공부하시면 되겠고 오늘의 핵심은 뭐다? 그래프 그려 오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려갖고 오면 토요일에 만났을 때 우리가 사각함수 그래프 진도를 쭉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뭐 별거 아니네. 오케이 하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좀 끝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